엄마, 이거 사줘. 사달란 말이야. 속 터지게 왜 가만히 못 있어. 말로 하랬지. 왜 자꾸 울기만 해. 으앙, 으앙. 우리 아이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너무나 잘 웁니다. 그리고 울기만 하던 아이가 이젠 화가 치솟는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발을 쿵쿵 구르기도 하며 울어댑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도와줘야 할까요? 뜻대로 되지 않아 울음을 터뜨리고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는 아이를 마주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거친 울음은 부모를 이기려는 공격이 아니라 아직 좌우내의 협응이 서툰 작은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감정의 언어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욕구를 전달할 방법을 몰라 아이는 눈물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도구를 선택합니다. 왜 우리 아이는 눈물로 세상을 두드릴까요? 아이가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며 울어댈 때 부모는 당혹감과 함께 내 아이가 유별난가라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뇌 과학적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뇌의 감성 에너지가 강한 아이들은 논리적인 좌뇌가 작동하기 전 감정의 파도에 먼저 휩쓸립니다. 이들에게 울음은 슬픔의 표현을 넘어 불안, 무서움, 짜증 등 모든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지만 이를 정제된 언어로 출력할 전두엽의 기능이 아직 미성숙합니다. 출구를 찾지 못한 욕구는 결국 울음과 비명이라는 원초적인 에너지로 폭발하게 됩니다. 때로 울음은 전략이 됩니다. 부모의 죄책감을 건드리고 불안감을 높여 자신의 욕구를 관철하려는 심리적 항복 받아내기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아이는 대화 대신 떼쓰기라는 잘못된 생존 방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달래기나 꾸중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부모의 적절한 역할 전환입니다. 첫째, 부모의 마음속에는 별것도 아닌데 왜 저래?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이때 공감의 안경을 쓰세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읽어줍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쿵쾅거리고 무서웠지? 아이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라고 느끼는 순간 요동치던 감정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등을 쓸어내리거나 손을 꼭 잡아주며 체온을 전달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손 꼭 잡아봐. 엄마 심장 소리 들리지? 천천히 후 하고 숨을 쉬어보자. 신체적 안정감은 뇌에 이제 안전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눈을 맞추면 그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니? 친구는 기분이 좋아서 크게 웃은 거래. 다음에도 소리가 너무 크면 엄마한테 귀를 꽉 막아달라고 말해줘.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공감은 아이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난 집에 소방관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감정의 불을 꺼야 이성의 집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울 때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저 그랬구나 라고 아이의 안경이 되어 세상을 봐주세요. 둘째, 고집스러운 울음에는 단호함의 안경을 쓰세요. 단호함의 안경은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기 조절력이라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과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장황한 설명 대신 핵심만 전달하세요. 사달라고 떼쓰며 울어도 오늘은 살 수 없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동요하면 아이는 내 울음이 부모를 흔들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당황과 분노를 먹고 울음을 키웁니다. 이 에너지를 끊는 것이 거룩한 무관심입니다.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 후 한 걸음 물러나 시선을 돌리거나 공공장소라면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기다리세요. 내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 지금 인생의 한계를 배우는 수업 중이다. 내가 흔들리면 아이는 배울 기회를 잃는다. 라는 흔들림 없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부모의 눈을 살피는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다시 따뜻한 부모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 울었니? 울음을 그치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이는 울음은 소용없지만 울음을 그치면 다시 엄마의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안전한 규칙을 체득합니다. 거룩한 무관심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를 조종하려는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고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는 조절의 힘을 기를 수 있게 기다려주는 가장 고귀한 인내입니다. 부모라는 성벽이 단단할수록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의 마음은 더욱 안전해집니다. 셋째, 습관적인 요구에는 기다림의 안경을 쓰세요. 습관적으로 우는 아이는 울어야 내 요구가 전달된다는 잘못된 회로가 뇌에 고착된 상태입니다. 이때 부모는 기다림의 안경을 쓰고 아이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울며 요구할 때 즉시 들어주는 것은 아이의 울음 회로에 보너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울면서 말하면 엄마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울지 않고 차분하게 말할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 거야. 아이가 울음을 그치려고 노력하는 찰나의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울음을 그치고 아이가 입을 떼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을 줍니다. 울지 않고 말하니까 엄마 귀에 쏙 들어오네. 이렇게 말해주니까 엄마가 바로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뻐. 눈물보다 강력한 것은 대화라는 사실을 아이의 뇌에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안경은 아이의 입술에 언어의 마법을 걸어주는 시간입니다. 울음을 그치고 입을 떼는 그 짧은 찰나가 아이에게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소통 법칙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손보다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 더 큰 사랑입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부족함이나 문제로만 보며 괴로워하시죠. 하지만 아이의 눈물은 사실 아주 귀한 정서적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풍부한 운해적 에너지와 섬세한 감정 안테나를 지녔다는 빛나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깊게 느끼는 만큼 훗날 타인의 슬픔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보듬는 따뜻한 공감의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눈물은 뇌 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밖으로 배출하는 천연 정화 장치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눈물로 쏟아낼 줄 아는 아이는 마음의 응어리를 스스로 씻어낼 줄 아는 건강한 회복 탄력성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예민함은 까다로움이 아니라 섬세함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들이 못 느끼는 것을 느끼는 우리 아이의 특별한 재능을 응원해 주세요. 이 섬세함은 장차 글, 그림, 음악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풍부한 표현력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달고 살며 가장 견디기 힘든 소리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는 죄책감이라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답답함이라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공감과 단호함으로 곁을 지켜줄 때 이 눈물은 공감의 리더십과 단단한 자존감이라는 뿌리가 됩니다. 훗날 아이의 인생에 피어날 아름다운 꽃을 믿으며 오늘의 눈물을 따뜻하게 품어주세요.